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배운 거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리뷰가 참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익힘장으로 많이 활용해 줘야 되니까 첫 번째, 벌써 6번째네요. 2번만 더 하면 또 끝이야 또.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간다. 그렇죠? 봐봐요. 첫 번째입니다. 정비 사업의 문제를 풀 때는 꼭 뭐를 봐라 우리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재개발. 첫 번째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다. 이건 재개발이 맞아요. 재개발. 그죠?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는 건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이건 재건축이에요. 됐죠? 그러면 재개발인 거를 모두 고른 거니까 1번, 기획번이에요. 딱 요즘 스타일이야.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3개 정해놓고 정작 답은 하나야. 그렇죠? 그런 거 은근히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5개 지문을 안 만들 수 있잖아. 머리 쓰는 거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죠? 그런 것 같아. 됐고요. 그 다음 2번째. 정비 기반 시설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이거 완전 중요하죠. 정비 기반 시설. 옳은 거. 일단 국어 도랑이라는 게 새로 들어와 답은 3번이에요. 근데 공동 작업장이나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구판장은 다 뭐다? 공동 이용 시설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공동 이용 시설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 국어 도랑 답으로 분명히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봅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네요. 빵꾸의 내용으로 뭐라고 나오죠?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봐봐요. 인가받은 무엇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뭘까? 관리처분 계획이죠.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그래야 효용과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는 돼야 되거든요. 이해갑니까? 정답은 1번. 관리처분계획 30%. 됐습니까? 얼마 전에 기출대원계도 이해하고요. 제가 앞에 관리처분에 대한 부분의 시행 방법까지 같이 물어본 거야. 그렇죠? 오피스텔 기억하시고요. 그 얘기. 네 번째. 요거 신설된 거 아까 얘기한 거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시작.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에 대한 것 등의 해제와 관련된 걸로 요번에 4월 13일 날 추가된 거. 옳은 거는 했습니다.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은 2년, 정비구역에서 시행자 지정 안 된 거는 1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문 읽어볼게요. 일단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 2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이해가셨죠? 2년.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럼 니은번의 내용을 보시면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자 지정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지정권자는 기흥, 니은 모두에 대해서 뭐가 되죠? 1회 한해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정답은 몇 번? 2년, 1년인 거죠. 만약 이게 우리 이게 공부 안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열받는 거야.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지. 혹시나 해서 내가 내주는 건데 누가 또 알아? 출제위원이 내 동영상 보고 낼지? 아무도 몰라. 봐봐요. 그 정도. 그 다음 5번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그럼 재건축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틀린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천재지변 등이다. 붕괴됐다. 그런데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했다. 이미 붕괴된 거 진단을 뭐 하려고 해? 그죠? 두 번째.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했다. 당연히 위험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이면 굳은 거야. 묻어가면 돼. 이미 노후불량 건축물 수의 3분의 1은 만족이 됐으니까. 네 번째, 이거 잘 봐봐.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에 제외를 요청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거지. 안전진단 실시를 제외를 요청하는 게 아니지.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나 혼자 막 감탄해서 만들고, 우와.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실제 나오면 맞추기 힘들어요. 10분의 1만 보거든, 사람들이. 10분의 1 맞는데? 맞기면 개뿔이 뭐가 맞아.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내용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야. 그러면 다른 법에서 이미 받은 등급이 D, E 이러면 이 법에서 또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정답은 4번. 아주 뭐 그대로 나와도 땡큐야. 6번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6번 문제도 아주 좋아요.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한다?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고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제발 좀 기억해. 난 걱정이 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재건축이라고 나올까봐 내가 불안해 죽겠어. 틀리면 어떡해. 맞출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틀리면. 그렇지? 어쨌든 반드시 기억해. 됐고요. 세 번째. 해당 정비구역에서 토지 면적, 토지 등 소유자인데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게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앞에가 2분의 1, 뒤에가 3분의 2야. 이건 정비사업이니까. 개발사업은 앞쪽이 3분의 2거든. 토지 중심이니까. 지금은 토지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의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돼야 돼요. 앞뒤가 달라 이게. 요걸 내가 일부러 낸 거야. 그렇죠? 좀 민감하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4번에서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 해당하는 자가 누구를?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신탁업자가 시행케 할 수 있고, 그리고 55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거지.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서 됐다면 다음 날 까먹지 말고 조합 설립의 인가는 취소된 걸로 보지. 여기는 다음 날이 있어.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된 경우 등은 뭐가 된다? 취소된 걸 보는 간주하는 것도 다음 날이야. 알겠습니까? 55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정비조합의 내용에서 뭐가 된다? 임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요번에 임원 문제도 완전 베스트예요. 그렇죠? 첫 번째,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됐다면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본다.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인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 이거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어.
답은 1번. 됐죠? 해당 내용 틀린 거. 두 번째.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객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 거주해줘야 되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땡큐. 벌금 100만 원 10년. 요거 5년이었다가 10년 됐으니까 까먹지 말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면 언제?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시작. 조합 설립의 인가 후부터는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가 없죠. 상속 이혼 등은 제외한다고 내가 위에 써놨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답은 몇 번? 1번. 8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국민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뭐하죠? 85 이하 지어서 인수자인 특별시장과 구청장한테 인수시켜가지고 걔네가 임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재개발, 시작. 공공재개발입니다.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 비율, 빵꾸 내용으로 옳은 거. 첫 번째 읽어봐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 불러.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3종 일반이 300이 최대인데 거기에 1.1을 곱해주니까 360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잖아. 이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 줬다면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정하여진 용적률을 빼. 그러면 360에서 100을 빼준 거야.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럼 뭐야? 완화된 용적률의 얼마? 20 이상 50% 이하.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뭘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 공급해라. 그럼 뭐다? 인수자인 국시도, 시군구, LH 등은 이걸 뭐가 되죠?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야. 공공재건축은 이런 조문이 없어. 공공재개발이야. 그래서 뭐가 된다? 100분의 120에 20이 되어져서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문제 풀라고 조문을 넣어줬어,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문 보고 한 번에 이해해 봅시다. 나오면 대박이야, 아주 그냥. 그러면 500원씩 입금. 여러분, 회기 확인하시고. 또 정말로 입금할라. 수업 끝날 때 계좌번호 알려줄게요. 회기.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틀린 거. 1번 또 나왔네.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은 120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는 필요 없어요. 왜? 다 짓건데 뭐 하려고 분양 공고합니까? 답은 1번이죠. 두 번째 잘 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계산착오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 신고하고 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 경미 기억나죠? 판결, 그다음 포기, 단순 정정인데 단순 정정은 뭐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그죠?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 알고 있고요. 64 오른쪽 밑에 있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뭐다? 지상권자에게는 공급하면 안 돼요.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5번 지문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65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조치 청산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틀린 거 1번 읽어봐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인수합니까?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합니까?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시도시군구 우선 인수. 시작. 이 집은 요즘에 참 잘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조합 얘기하는 거죠. 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죠? 시도시군구 우선 인수.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수립 64정 가운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64정 가운데 보입니까? 오해김. 그리고 이럴 때 조합의 존속은 영향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사업 끝나면 준공인가 받은 날 다음 날 구역의 해제를 간주하죠. 64정 가운데.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이 많으니까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김. 그리고 3번. 조합은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죠. 정비법은 다음 날이 있고 개발법은 다음 날이 없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5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압류 절차를 거쳐서 뭐하죠? 거당권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상대위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요. 정비법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는 건축법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